네,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결혼과 출산을 늘리고 인구 감소를 막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 인구 문제, 지금 어제 오늘 일의 문제가 아닌데 이번 정책, 과거랑 다른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네,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가정 양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또 이제 유보통합에서 늘봄학교까지 국가가 태어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고 돌보는 체계를 확고히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급여를 올렸고, 뭐 또 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를 늘린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쪽에서는 휴직을 늘리거나 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나 양을 조금 늘린 부분, 그리고 보육 측면에서, 가정 측면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거나 또 아이들 키움에 대한 어떤 복지를 좀 늘린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는데, 네. 자,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이제 소득이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는 가정들이 많았었는데, 육아휴직 그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그 휴직 급여 상한액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뭐 이제 좀 소득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높은 아빠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에서 아마 아빠의 돌봄 참여를 늘리는 효과가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들의 어떤 육아휴직은 좀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계층별로 좀 차이가 나겠죠. 좀 제한적이지만 이제 중산층 중심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에서 눈치가 좀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기업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자, 이런 부분에서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상한액도 조금 늘렸거든요. 기업의 네. 입장에서도 이번에 육아휴직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중소기업 주로 이제 대상인데, 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육아휴직을 했을 때 그 인력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노무 관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이 이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예. 저는 여기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육아휴직은 잠깐 하는 거지만 이게 아이를 키우는 건 아이가 태어나서 한 8년, 9년, 10년까지 이제 지속되는 이야기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 비용으로 아이돌 보면을 급히 사용했을 때 이제 회사가 그런 비용 지원을 하면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가족 친화 경영 전략을 중소기업에 제시하는 그런 어떤 그 기업 컨설팅 중심의 지원이 있는 게 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휴직 자체보다는. 기업마다 조금 사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기업 네. 시스템에 맞는 좀 육아 보육 그런 어떤 휴직 시스템을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전해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 그 휴직을 두 차례 나눌 수 있는 거를 세 차례 나눌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네. 육아휴직 기간이, 그러니까 남편의 출산 휴가는 늘긴 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횟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는 없을까요? 사실 이제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력 단절 위험이 생기니까, 예. 이제 기간을 안 늘린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간을 이제 분류를 하면서, 예. 어떤 이제 동시에 육아기 그 유연근무제를 확산하는 것이 사실은 이 나눠 쓰는 어떤 정책의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제 가족 친화 경영의 확산으로 묶는 어떤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가족 친화적인 어떤 로드맵이 조금 더 필요하다. 네네. 자, 지금 양육 문제도 문제인데, 아이 낳고 나면은 가장 큰 게 이제 교육부의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가정에서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 현재는 이제 5세 무상교육을 2027년부터 3, 4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 네. 입장에서는 5세 이후부터는 교육비가 더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늘봄학교 예. 연결되는 이제 5세 이음 연령으로 하면서 이제 늘봄학교를 확대를 해서 예. 부모들의 그 이제 초등학교기에 어떤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겠다. 예. 그 이제 늘봄학교 확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확대가 되면 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또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봄학교에서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보완적인, 아이들 그 교육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경제적인 지원책으로 세제 혜택이 여러 가지로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내 집 마련이나 전세 대출 저리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는데 이러한 주거 대책들은 출산율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빚을 지는 게 궁극적으로 비용 부담해서는 아니잖아요. 대출에서 빚을 지는 게. 예. 물론 이제 선택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예 선택 자체를 뭐 결혼할 것이냐, 아이를 낳을 것이냐, 선택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빚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출산한 가구, 내년 이후에 출산한 가구 3년 한시적으로 소득이 좀 높더라도 저금리로 신생아 특례대출 받을 수 있는 이 부분도 사실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사실은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아이를 낳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기성세대의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 사실 청년 세대는 출산을 할 때 이런 거 말고도 일가족 양립이 가능한지 뭐 가족 관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놓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효과가 제한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면 이미 아이 가진 집에서는 좀 역차별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어떤 제도를 만들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예. 따라서 해야 되는 어떤 제도의 구조적 한계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뭐 사안별로 좀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보완책을 좀 마련할 필요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이런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었고 또 앞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네. 국회 동의도 필요할 테고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저고위 발표의 특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장 할 수 있는 그 이제 제도들을 뭐 지원을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재원 마련은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비판의 초점이 뭐 장기 로드맵이 없다, 무슨 뭐 추구하는 방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역으로 말하면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만든 대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원 마련은 저는 그래서 이제 기재부 차원에서도 돼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